발해 왕릉 혹 중국의 CCTV하고 발해가 저거 나라 역사라고 하는 중국의 그 입장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이성 강사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이성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우리 집에서 다시 찍게 됐습니다. 그동안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도저히 집에서는 제가 찍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우리 딸내미 둘이는 아빠의 촬영을 방해하지 마세요. 아빠의 촬영을 방해하지 말라고. 여보! 도저히 나는 이런 산만한 분위기에서 찍을 수가 없어. 사실 불편한 한국사를 제가 찍으면서 사실 우리 큰딸은 이 책을 보고 개편한 한국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그 불합리한 우리 큰딸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빠의 책을 다른 어떤 사람도 아마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굉장히 화를 내고 명예훼손 소송도 걸고 했을 텐데 우리 큰딸이 했기 때문에 허허허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작은딸은 아직 개편한 한국사 뭐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나이가 9살이라서 너무 어리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보면은 10월 달에 제가 우리 출판사하고 계획하고 이게 11월 초가 될 수도 있고 이게 좀 늦어질 수 있는데 여기 동해번쩍 서해번쩍 역사유적지 10곳 안내지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경복궁, 수원화성, 화성 용주사, 그 다음에 천주교 솔매성지, 그 다음에 도담삼봉, 여러분 충북 단양의 도담삼봉이라고 해서, 그 다음에 금성대군 신단도 있고 분황사와 황룡사지, 그 다음에 합천해인사, 마이산, 전라북도 진안군의 마이산 은수사, 그 다음에 진주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이 책에 쓴 내용 중에 사실 가장 답사를 가고 싶은 곳은 여기 발해입니다. 여러분 발해. 여기 중국 땅은 어떻게 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요 밑에 있는 북한 땅은 못 가요. 왜 못 가는지 여러분 아시죠? 김일성이 이놈의 새끼가 우리 한반도 북부를 불법적으로 점령해가지고 48년도부터 몇 년이야? 76년 동안 절대로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만주 땅도 사실은 잘 가기가 정서적으로 잘 와닿지 않습니다. 갈 수는 있지. 실제로 많이 가지. 그런데 저를 보고 가라 그러면 우리 와이프 때문에 못 가요. 왜냐? 우리 와이프가 추운 데를 못 간다 이 말이에요. 더울 때는 바다가 해수욕장이 있는 곳에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못 가요. 북한 땅을 우리 와이프가 통일되면 뭐 한번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통일되면은 발해의 유적을 다 찾아다닐 겁니다. 발해사를 제가 새로 쓰고 싶은 심정이에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발해의 고왕, 그러니까 대진국의 대조영 황제입니다. 제가 역사상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 가장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정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정말
부모, 형제 아무것도 없이 정말 쌍놈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황제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대규모의 왕제까지 거느리고 성공한 인생으로 죽었거든. 대단한 인생이죠. 멸망한 고구려를 다시 역사에 살려서 그거를 통해 가지고 약 30년 동안의 지도자적인 위치에서 잘 운동을 해서 그래가지고 고구려의 보장왕의 조카인 수경공주라고 하는 사람을 아내로 맞아가지고 고구려를 역사적으로 계승한다라고 하는 완벽한 역사적 정통성을 갖추고 이렇게 북한 땅을 그리고 만주 땅을 마음껏 호령하면서 중국의 당나라를 거란족을 앞세워서 쳐들어오는 당나라를 화끈하게 물리치고 그죠? 예. 천문령 전투라고 하는 우리나라 역사상 3대 대첩이라고 불리는 천문령 전투. 첫 번째 대첩이 뭡니까? 살수 대첩. 두 번째 대첩은 발해의 천문령 전투.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첩은 나중에 임진왜란 안에 어디에요? 그거 한산도 대첩. 그게 이제 명량해전하고 저기 어디야? 그 안시성 전투. 뭐 그 다음에 강감찬의 귀주대첩 이런 게 들어가긴 합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살수대첩,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그 다음에 천문령 전투, 그 다음에 한산도 대첩, 이 세 개가 아주 대단한 우리 민족사의 장쾌한 승리다 이 말이에요. 발해가 만약에 우리의 영토였다면 정말 1762년에 사도세자가 뒤주로 안 들어가고 정말 거기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자기 아들이 아버지를 만약에 어떻게 하고 세웠다면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게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하고 만약에 조선을 세웠다면 그 다음 우리나라 역사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제가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발해의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을 전부 다 계승하려고 했던 사도세자께서는 여기 서경에 서울을 세울 목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경에 천도하려고 했던 사도세자께서는 그 뜻을 이루지 못하시고 결국에는 뒤주로 들어갔습니다. 못난 아버지 영조에 의해서 말이죠. 영조는 나쁜 놈이에요. 여러분들은 영조라는 임금을 조금 더 대단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적어도 제의 불편한 한국사를 열심히 보신 분이라면 절대로 영조를 인정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유성룡, 이준경을 모두 제외하고 이원익이라고 하는 새로운 영의정의 모델을 여러분께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국왕적인 측면에서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여기에 대흠무, 그 다음에 여기에 대인수, 이 두 사람을 능가할
국왕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이나 장수왕을 제외한다면 그 어떠한 국왕도 대흠무 발해 제3대 문왕보다 더 오래 산 국왕도 없었고 더 훌륭한 국왕도 없었습니다. 대흠무라고 하는 이름이 흠무 아닙니까? 이런 사람은 뭐냐면은 외제내왕, 즉 밖으로는 황제를 칭하고 안으로는 왕을 칭했다 이 말이에요. 밖으로는 황제를 칭했고 안으로는 국왕을 칭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밖으로는 당나라 황제와 맞붙고 맞짱 뜨고 안으로는 국왕을 하면서 이 넓은 영토를 다스리는 데 있어 국내의 여러 세력들을 다 동등한 세력으로 다스렸다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통치 체제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대인수의 경우에는 발해 선왕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강대한 영토, 광개토 대왕의 영토보다 훨씬 더 넓은 이 엄청난 영토를 여기 요동에 있었던 소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여기 숭화강 요 상류에 있었던 부여 두망루르마저 완전히 멸망시키고 어떻게 돼? 여기에 있는 흑수말갈마저도 완전히 복속시키고 모두 다 하나가 되는 말 그대로 서경 압록부, 남경 남해부, 중경 현덕부, 동경 용원부, 그 다음에 상경 용천부의 5경을 둠으로써 정말 대단한 대제국의 면모를 이루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정말 가슴이 뛰지 않으십니까? 여기에 용흥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습니다. 동해로 흘러들어가는 용흥강이고 여기가 성천강입니다. 요 성천강과 용흥강을 완전히 발해의 영토로 둠으로써 여 밑에 신라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발해에 비하면 신라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어딜 감히 말이야 최치원이 같은 게 저 당나라 빈공과 저 당나라의 손님들 저 외국 사신들이 치르는 시험에 가가지고 어딜 감히 발해의 그 사람들에게 발해는 위의 나라인데 원숭이들이 있는 나라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최치원이 그놈의 새끼가 아무것도 아닌기. 서경 압록부 역시 린장이라고 하는 중국 땅입니다. 중경 현덕부 역시 허룽이라고 합니다. 여기 중경 현덕부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조선족 자치주가 있습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 동경 용원부에는 지금 훈춘 지방인데 여기에는 중국의 영토입니다. 그리고 상경 용천부도 마찬가지로 이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북방 한계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 상경 용천부 그 옆에는 삼릉둔이라고 하는 고분군이 있는데 여기가 바로 대인수와 대흠무가 묻혀 있는 곳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대흠무는 57년 동안이나 왕위에 있다가 죽었습니다. 약 85세 정도 돼서 죽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인수는 12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이 대인수라는 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한 35살쯤에 왕위에 올라서 47살쯤에 돌아가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경용천부의 오른쪽에 보면은 삼릉둔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제가 제일 탑사해 보고 싶은 거. 왜? 여기를 지금 중국이 못 가게 하고 있어요. 서울대학교 국사학과에 송기호 교수라고 하는 발해사의 1인자가 있는데 그 발해사 1인자를 어떻게 그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노태돈 교수하고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돼? 중국에 있어서 완전히 입국 금지자로 찍혔습니다. 발해를 못 간다는 거죠. 왜? 발해를 파보니까 삼릉둔 고분군을 파보니까 어떻게 돼? 발해는 고구려의 또 한족의 이런 여러 가지 우리 한민족의 여러 가지 상징들이 나오고 있거든. 저거 중국 역사가 아니거든. 지금까지 27명의 발해 국왕들이 역사 속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만은 발해 국왕의 묘는 공식적으로 한 개도 없습니다. 발해 상경용천부의 삼릉둔, 그 다음에 여기 동모산 돈화 지역의 옆에 있는 한 19개의 고분군 모두 다 발해 왕릉 혹은 발해 왕비의 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공식적으로 인정되거나 공식적으로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인정된 바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만 그렇게 주장할 뿐입니다. 왜? 중국에서 인정을 안 해줘요. 지금 여기는 중국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국에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발해가 저 나라 역사래. 이 중국 놈들이. 내가 2주일 전에 중국의 CCTV하고 그 인터뷰를 하면서 발해가 저 나라 역사라고 하는 중국의 그 입장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CCTV 한국 지국장이 놀래 내한테. 발해의 역사에 대해서 어째 그래 잘합니까? 이러더라. 내를 보고 당신 나라에 누구하고 나를 갖다가 논쟁을 붙여달라. 내가 다 이길 자신 있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가장 존경하는 것이 발해의 대조영 황제고 가장 우리나라에서 이 화려한 시대로 발해 문왕과 발해 선왕을 시대를 꼽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가장 위대한 역사, 발해 문왕과 발해 선왕의 이 장쾌한 영토를 언젠가 모두 우리가 찾기를 바라면서, 되찾기를 바라면서, 저 북쪽의 김씨 일가가 반드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을 맹세하면서 저 역사 독립군 백이성의 발해사 강의 여기에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는 빛나는 발해 문왕과 발해 선왕의 역사입니다. 반드시 일깨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